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정준환 감독이 아니고요. 김홍준 저는 비판일 때가 아니라 비판일 때 일을 했거든요. 저는 비판 집행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지구를 지켜라 연출한 장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올해 20회 비판을 맞이해서 준비된 시간을 달리는 비판인가요? 그래서 지난 20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을 선정하는데 한번 와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해 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몇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장준환 감독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뵌지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뵙고도 싶고 또 오늘 이제 이 영화를 보통 이렇게 어떤 행사에서 지구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조금 일찍 와서 감독님도 만나 뵙고 스태프들한테 이것 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영화를 보고 오거든요. 블루레이를 보거나 DVD를. 근데 지구를 지켜라는 그럴까 하다가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왔어요. 왜냐면은 영화가 2003년 작품인데 필름으로 만들어졌고 필름으로 상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관객들과 함께 필름으로 보고 싶다는 그리고 그 좀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영화를 봤고요. 우선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사실에서 이 필름을 35mm 필름을 준비하시고 영상하느라고 수고하신 영사 기사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영화를 필름으로 본다는 것이 마치 박물관에 가서 이제 원화를 봐야 되는 것만큼 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런 시대가 됐는데 2003년 영화인데도 거의 뭐 몇 세기 미술로 치면 거의 몇 세기 전이라고 해야 될 만큼 지금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우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오늘은 뭐 이 작품에 대한 관객과의 대화 GV라기보다는 그냥 이 컨셉에 맞추어서 저는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청년이신 장준환 감독님과 함께 옛날 얘기를 해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얘기를 들어보는 너무 막 신의 21적인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재미있는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21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버릇 떠나 감독님 오늘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네, 부천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저도 2003년 당시가 생각이 나요. 네, 그때도 더웠는데 이제 상영 마치고 관객분들을 제가 상당히 이제 죄송해요. 제가 더위에 약한 데다가 원래 말이 굉장히 좀 임권택 감독님 다음으로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당시에 지구수호대라고 있었어요. 영화는 아주 기록적인 스코어 7만 이라는 기록적인 스코어를 내면서 이제 종영을 했지만 그래도 봐주신 관객분들 중에서 지구를 지켜라를 너무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스스로 이제 지구수호단을 자청하면서 병구가 입었던 그 옷도 빌려서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코스프레 비슷한 걸 하면서 여기를 부천 광장들을 눕히고 다녔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시상식 이후에 또 저희 주연 배우신 백윤식 선생님께서 또 그 전에는 이제 조연상을 받고 그러셨거든요. 예, 주연상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또 주연상을 받고 그러시고 이제 잠시 외계인이 되셔가지고 막 그 휴지 풀고 막 뒤풀이해서 굉장히 좀 즐거워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오셨던 이제 게스트분들하고 또 굉장히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좀 즐겁게 좀 터울 없이 뭐 이 판타스틱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 뭔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즐겁고 뭐랄까 신나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올라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 몇 해 동안 제가 부천에는 2004년 이후에 처음 왔거든요. 올해 12년 만에 왔는데 그때는 지하철역도 없었고 여기 부천시청도 없었고 부천시청 건물하고 잔디광장의 잔디 말고는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다 달라져가지고. 근데 뭐랄까 2003년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유난히 관객들의 부천 영화제에 대한 일종의 애정 이것이 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감독님 영화가 이제 부천 초이스의 경쟁 작품으로 들어왔고 서울과 가까운 부천에서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부천 영화제가 엄연히 국제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백유지 선생님이 그때 제 생각에는 자신이 그때 이제 이 작품이 그래서 베스트 오브 부천 그러니까 작품상하고 백유지 선생님의 그 나무 주연상 두 개를 수상하셨죠. 근데 그때 관객상까지 세 혹시 그의 심사위원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오락가락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심사하신 위원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영화를 그렇게 뽑으셨고 사실은 아마 감독상까지 얘기가 있었지만 너무 한 영화가 다 가져가면 이 부천 초이스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것도 처음이었고 백유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주연상을 타신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 조금 이제 시간을 돌려서 돌아가 보자면 2003년은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이더스 저기 로고도 아주 새로운데 CJ 엔터테인먼트 로고가 굉장히 정겹네요. 요즘 같지 않고 좀 소박하고 그걸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저기 뭐랄까 이제 뭔가 막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영화들을 만들어 나갈 때고 사실 이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한 블록버스터급 예산을 많았던 큰 기대작이었는데 감독님의 이제 약간 아픈 추억이겠지만 지구를 지켜라는 제작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그런데 개봉했을 때 아마 그 당시 관객들에게는 좀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관객들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화가 딱 나와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면은 600만, 700만이 되고 요즘으로 치면 똑같은 영화가 관객들이 기대했던 그 타이밍을 벗어나면은 50만, 60만 영화가 된 것 같은데 그 해에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한 편은 먼저 개봉한 똑같은 사이더스 제작이었고 지구를 지켜라였고요. 그리고 또 한 편은 살인의 추억.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흥행 성적이 안 좋았어요. 관객들이 이 영화에 준비가 안 돼 있었거나 혹은 이 영화가 너무 빨랐던 거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곧이어서 그래서 살인의 추억을 개봉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 게 이제 살인의 추억까지 안 되면 한국 영화는 거의 끝난다. 어쩌면 그런 것이 살인의 추억을 좀 더 밀어 올렸던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때 그 두 영화의 개봉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2003년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감독님에게나 한국 영화에게는 뜻이 있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를 지켜라를 지금 보면서 관객분들도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이 영화에서 아직 디지털 특수 효과라는 것이 영화에서 사용되기 전에이겠죠. 아주 부분적으로 CG가 쓰이기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영화에서 그 특수 효과들이 시각 효과들이
그 당시 한국 영화계의 어떤 그 뭐랄까 인프라랄까 그런 곳에서 어디까지가 좀 아날로그적인 것이었고 어디까지가 요즘도 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적인 것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무료의 수준부터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시나리오를 이제 쓰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영화에서도 이제 특수 효과라든지 CGI 그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영화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수 효과 팀에서도 보통 뭐 전쟁 영화 하면 이제 좀 터지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더미 뭐 이런 거 위주로 가는데 저희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가짜 더미도 필요했을 뿐더러 뭐 무슨 폭파신도 있었고 뭐랄까 뭐 굉장히 좀 다양한 특수 효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벌까지 좀 동원하고 벌은 이제 벌 장면 같은 게 이제 좀 CG와 특수 효과와 좀 아주 저차원적인 뭐 그런 거가 이제 막 섞여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저기 추영사 역할을 하셨던 이재용 씨가 연출부들이 이제 밤새워 침을 뺀 벌들을 아직 냉장고에 이제 잘 보관돼 있던 그 벌들을 입에 그냥 확 털어놓고 이런데 막 붙이고 연기를 하시고 그 앞에 있는 윙윙거리는 벌들은 CG가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죽어있는 추영사는 더미를 만들었고 마스크를 떠서 그 위에다가 이제 벌들을 이렇게 꿀 발라가지고 벌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랬던 뭐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특수 효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게 되니 안 되니 우리는 아직 안 되는 건데 억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촬영하면서 될 수 있으면 거의 콘테이 생각한 대로 가려고 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은 좀 약간의 어떤 다른 감성, 약간 B급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하신 그런 감성들을 좀 이용해 보자 이런 취지의 촬영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이재용 배우님은 그 벌 중에 다 뺀다고 뺐는데 하나가 침이 안 빠져가지고 여기 목에 크게 쏘이셔가지고 나중에 많은 컴플레인을 하셨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개봉이 아마 봄에 개봉했던 거죠. 네, 잊을 수 없는 날인데 4월 4일 날 개봉했어요. 지구에 멸망한 날입니다. 4월 4일에 개봉을 해서 이제 7월 달에 부천영화제에서 그때 이제 이미 다 극장에서 내려가지고 감독님이 약간 이렇게 술취마신 그런 상태에서 부천영화제에서 이제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을 탔고 이후에 아마 굉장히 많은 해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2004년 1월이 되겠죠. 로테르담 영화제에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일 때문에 갔는데 지구를 지켜라가 상영한다길래 저는 해외 영화제 가면 한국 영화 상영하는데 꼭 가서 좀 반응을 보는 이제 이런 직업적 책임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갔죠. 사실 영화는 안 보고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 어떻게 무대에서 하셨는데 그때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인사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통역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겠다. 무슨 선물 주냐 했더니 주섬주섬 꺼내는 게 감독님 말씀하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가방에 물파스하고 한국 심슨 물파스하고 세미리 수건 이태리 타월을 여러 장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영 전에 손든 분들한테 나눠
나눠드리면서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파스가 서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본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는 근육 진통제인데 그런 걸 이제 한번 체험해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은 외국 분들은 훨씬 더 재밌게 혹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따갑구나 뭐 이런 걸 알지 않으실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게 대단히 고가의 물품이 아니어서 그냥 좀 많이 마련해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뭐 막 자기 달라고 막 상관에서 거의 뭐 득템하는 그런 어디에서 든 물건인지는 잘 몰랐겠지만 근데 이제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2000년대 중반까지 초중반에 그 한국 영화계의 어떤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그때는 뭔가 다들 의욕에 충만해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지금은 뭐 칸 영화제 한국 영화가 안 나가면 뉴스가 되지만 2000년에 춘향전이 처음 나가는 게 경쟁 때문에 뉴스가 됐듯이 해외 영화제도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영화 흥행 기록도 막 갱신이 되고 하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독립 영화와 또 요즘 흔히 말하는 저는 뭐 별로 그런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주류 상업 영화들과 독립 영화, 단편 영화와 뭐 메이저 단편 영화 이런 경계들이 굉장히 희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계들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천이나 부산이나 전주 같은 영화제의 존재였던 것 같은데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들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천 영화제를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이 일본 감독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대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거의 마모로 오시라고 칩시다. 다음에 B라는 아주 실사 영화의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ike 다카시라고 치고 실제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같으면 이 두 분이 그 정도 지명도가 있고 각계를 대표하면 당연히 아는 사이였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뭐 술친구거나 뭐 이런 식인데 부천 영화제 와서 처음으로 하지메 마시다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더라고요. 자기 어떤 뭐 정말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주류 감독부터 아주 신인인 심지어 학생 감독까지도 이렇게 그냥 같은 우리는 한국 영화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세기 말에 스크린 쿼터 운동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마 그것이 2002년부터 한 2007년까지 이어졌던 그 시절에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퇴행의 시절은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일종의 한국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제에 나갈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가서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물파스와 로테리타워를 로테르담 한가운데에서 꺼내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그때 보면서 뭐랄까 옛날 얘기니까 하자면 좀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감독님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이 빠지게 이런 작품 기다렸는데 화이가 나온 것이 몇 년도였죠? 딱 10년 만에 2013년도에 나왔어요. 또 세월이 좀 흘렀네요. 네. 어쨌든 그 화이를 만드실 때와 이 지구를 지켜를 만드실 때 감독님이 느끼셨던 일종의 뭐 변화, 차이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맥락상으로 그런 맥락을 저도 당연히 오랜만에 현장에 들어가서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소비하고 즐기고 뭐 이런 관객과 영화제와 또 그 당시에는 뭐 신의 10일 뭐 키노도 있었나? 필름 2.0 뭐 이런 이 글과 뭐 모든 매체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재밌는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또 관객분들은 또 그걸 충분히 즐기고 새로운 문화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에너지 충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현장에 가보니까 좀 사실 스태프들도 그랬거든요.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만 이제 좀 착취고 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모하죠. 근데 뭐 심지어 6개월을 촬영을 하고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긴 했지만 이 스태프들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는 굉장히 뭔가 새롭고 즐겁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 뭔가를 해내고 있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공동체적인 분위기 그런 게 있어서 서로 또 더 힘들지만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가보니까 좀 굉장히 전문화돼 있고 뭐 체계화돼 있긴 한데 뭔가 연출부야 뭐 감독이랑 많이 친하지만 아무튼 다른 스태프들 막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같이 막 특히 2002년에 우리가 촬영을 해서 월드컵 분위기가 막 엄청나가지고 우리 뭐 같이 막 축구 보고 막 맥주 마시고 뭐 이러면서 다 이름 알고 막 같이 어울려서 지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또 뭐 일부러 그걸 만들려고 해봐도 좀 뭔가 잘 안 되는 감독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뭐 불만 있으신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그런 게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고 그립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이렇게 막 옛날을 회고하는 그런 은퇴한 사람들 얘기처럼 됐는데 그 시간이 지금 여기 다음 상영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얘기를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 질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감독님 다음 작품 기획 좀 들어보고 여러분한테서 질문 한 2개 정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제가 사실은 이제 바트맨이라고 제가 지구를 지켜라 전에 쓴 작품이에요. 사실 바트맨. 예. 한국말로 하면 뭐 방구인간 정도 될까요? 예.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인생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 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구를 지켜라 뭐 아무튼 그 판타지 영화에 대한 아직도 외국 사람들이 판타지 영화에 나와서 뭐 하면은 한국 관객들이 좀 그나마 뭐 그렇지 재밌네 하는데 한국 영화에는 아직은 그런 판타지 장르가 대형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야기 뭐 지구를 지켜라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야기 자체도 뭐 이렇게 굉장히 막 막 주인공이 승리하는 얘기 뭐 무슨 뭐 나쁜 악당들을 막 멋있게 깨부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깊은 얘기들을 좀 담으려고 하는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자꾸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바트맨이라는 작품을 또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약간 밀어놓기로 하고요. 제가 받아본 시나리오 중에 1987년을 다룬 시나리오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렴풋이 그냥 이름 정도만 들어보셨던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 얘기가 있거든요. 그 박종철, 이한열 뭐 이런 열사분들 얘기가 있는데 그 87년의 상황들을 쭉 훑어가면서 그 뜨거웠던 그때도 6월 60 항쟁이니까 6월에 뜨거웠던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저도 이제 시나리오 보면서 또 리서치하면서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진짜 기가 막히구나. 진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엮이고 엮여서 이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대통령은 내가 뽑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 87년에 6월 항쟁이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못 뽑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뭐 투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 나이쯤 되니까 뭐 이제 뭐 별로 겁나는 것도 없고 그냥 한번 그런 얘기 우리가 좀 많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너무 나쁜 뉴스들도 많고 폭력적인 사건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잘 살게 되는데 왜 더 빨리 어딘가를 더 빨리 가고 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을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뭐 만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87년에 우리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그 영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예, 어떤 식으로든 그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감독님의 손을 거치면 아마 전혀 우리가 87년을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좀 빨리 만나봐서 좋겠고 그럼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 들어주시죠. 이제 딱 두 분이 계시네요. 한 분씩 세 분이 있으면 요분 여기하고 여기 두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강 사장이 외계인인 게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앞에 강 사장이 외계인이었다는 복선 같은 게 뭐 나온 거 있나요? 뭐 고문을 좀 잘 견디는 것 같다. 그런 것도 하나의 복선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런 거죠. 300볼트에서도 1시간을 견디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영화 안에서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줄타기를 잘 하면서 그럴 듯 아닐 듯 하게 만드느냐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앞에 보시면 술 취해가지고 주차장에 내려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잠깐 교신하는 게 있어요. 왜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서 찾아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 영화는 결말을 모르고 지금 신하균이 미친 건지 아니면 정말 안드로메다에서 백윤식 씨가 온 건지를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처음 볼 때와 결말을 알고 다시 볼 때와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네, 때론 결말을 알고 보는 것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네, 안녕하세요. 최소한 세 번째로 보는 영화인데도 진짜 재밌게 다시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영화에 좀 인연이랄 게 있어요. 그 아역 병구 역으로 나온 그 김영찬 배우가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래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제 그 친구랑 좀 친해지려고 이제 필모그램 쫙 보니까 유일하게 한 영화가 지구리스 튀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푹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남아있게 됐는데 18세 관람가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습니다. 이제 뭐 영화가 비평적으로나 아니면 관객들 평가는 다 이제 좋은 평가를 늘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흥행이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영화의 분위기는 되게 이제 어둡고 그런데 마케팅을 되게 코미디 영화처럼 해가지고 관객들의 기대랑 이렇게 좀 어긋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해석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기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마케팅 쪽에서도 계속 회자가 되면서 이런 굉장히 실패한 마케팅에 이제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조폭 코미디, 조폭 마누라라든지 막 이런 가벼운 코미디 영화들도 한국 영화 시장에서 굉장히 그 관객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주된 장르였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이제 이런 영화를 이 지구를 지켜라를 그 당시에 본인이 마케팅 팀장이라면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었을까?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장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뭐라고 어떤 하나의 뭐랄까 가이드라인이나 하나의 카피를 이렇게 쫙 던져서 관객들이 아 이런 영화야 내 취향이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그래도 코미디가 있잖아 좀 웃기잖아 그래서 이제 가볍게 가자 가볍게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신하균 씨가 오실래요? 막 이런 표정으로 있는 그런 포스터가 나왔는데 저는 그 패착은 그건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점. 물론 웃기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웃기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관객들한테 더 뭐랄까 관객들 깊은 내면을 건드리려고 하는 악동 같은 취미가 있는 영화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건 다 지워버리고 그냥 좀 웃겨요. 뭐 이런 걸 막 어필하다 보니까 또 그거 제가 이제 이 영화가 일주일 만에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스크린에서 이제 못 보나 보다 해가지고 그 개봉 때 어디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 근데 많지 않은 관객분들 중에 연인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바로 제 앞자리에 앉으시던데 이렇게 막 왜 이래 뭐 그러더니 여자분이 이제 좀 잔인한 장면도 많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남자친구 데리고 나가시던데 그렇게 이제 그 거짓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기대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실망감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이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오랜만에 이렇게 부천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굉장히 저도 뭔가가 정리되고 또 고마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부천영화제 측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제가 부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와 또 집행위원장으로 일할 때는 영화제가 새로운 만남의 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르던 영화를 만나고 미지의 감수성을 만나고 새로운 영화인들을 만나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는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고 그래서 장경환 멤버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여러분들도 계속 부천영화제에 다시 오시고 또 저희들도 다시 만나는 기회들이 영화제 쪽에서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까지 자리 갖춰주셔서 감사합니다.